자, 오늘 6월 28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짜증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마감 시장을 좀 제가 마감 시간 쓸 땐 다른 마감 시간들을 주로 참조를 해서 봅니다. 왜냐면 빠르게 회원님들께 시황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황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좀 의견을 동조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많은데, 오늘 그 시황들 중 상당 부분 마이크론 실적 확인한 이후에 다시 또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부담 또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에 대한 부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싹 다 밀렸어야 되거든요. 이게 글로벌 문제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제 그렇게 미국 시장 좋았고, 우리 지구 선물이 되밀림을 했다고 치죠. 장중엔 되밀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니케이 오늘 2.20% 올랐습니다. 니케이 이렇게 올랐고, 호주 1% 넘게 올랐고, 상해 개장했을 땐 0.5% 정도 하락했었는데 0.01% 마감이니까 거의 약보합 정도로 끝난 거예요. 항생 0.13% 플러스고요. 대만 0.28%. 마이크론 실적에 부담이 되면 대만부터 죽었어야죠. 근데 딴 데는 다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열렸거든요. 유럽 시장 다 멀쩡해요. 다 멀쩡해요. 근데 우리 시장만 개작살이 났거든요. 이거를 보고 마이크론이나 경기 침체 또 인플레이션, 파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왜 빠졌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죠. 외인이 일단은 3,992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1,537억, 선물에서 1조 3,257억, 합쳐가지고 3대 시장 합치면 1조 9천, 거의 2조를 던졌거든요. 어제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 섹터인, 최근에 우리나라 주도 섹터라고 했던 2차전지 쪽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볼까요? 에코프로 작살났죠. 5%. 에코프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갔으니까. 에코프로 BM도 4.5%. 근데 둘간 LNF도 5%가 넘게 빠졌죠. LG 엔솔 2.5%에다가 LG 화학, 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얘도 5.8%. 삼성 SDI, 얘는 간 것도 없어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얘도 3.1%. SK 이노베이션 3.9%, 거의 하반 깼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또 악재도 있죠. 어쨌든 간 유증 이슈도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도 좀 빠졌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시장에서, 외인이 왜 이렇게 많이 던졌을까? 보시면은 거의 쳐맞아도 이렇게 쳐맞을 게 없을 정도로 큰 종목들부터 두드려 맞았는데, 큰 종목을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는 외인 수급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두드려 맞았겠죠. 저는 오늘 관심 있게 본 기사가 뭐였냐면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금 제 뉴스를 뽑아놨는데, 뉴스가 안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금융강도원에서, 정관 변경을 통한 무늬만 신사업 테마를 속한다, 이렇게 하면서, 2차전지를 주로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죠. 최근에 2차전지라고만 이야기가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 라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관은 수정만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신설할 때도 그렇고, 저도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수정할 때도 그렇고, 정관 변경만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온갖 잡다한 사업들이 다 있어요.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니까 미리 계획 세워놓을 겸 일단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향후 할 수도 있으니까 바꾸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일단은 먼저 최근 앞부터 볼게요. 오늘 30일은 이틀 남았죠.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제는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 넣었으면은 2차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공시해야 돼요.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말로 목전에 와 있기 전까지는 못 넣는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은, 목전에 와 있을 때까지가 되면은, 할 때까지 정관에 못 넣는다는 얘기는, 정관에 넣기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원래 사업이란 건 정관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류 해놓고 그 다음부터 관련 업에서인지 뭐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영업도 좀 해보기도 하고 기술도 찾아보고 뭐 기업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해놓고 새로 하는 건데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규정대로면은 정관에 기입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보고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할 게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간 그렇고 그리고 분기별로 정관상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은 향후 분기별로 진행 사항을 공시해야 되고 기재 점검도 실시해야 된다. 먼저 최근 3년간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로 기입한 추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한 기업의 경우 올해 반기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기재해야 된다. 21년부터 기재한 데는 다 작살나는 겁니다. 이제 안 한 데들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지점을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정관에 기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관에 기입을 함으로써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가 조작을 한 세력과 그 주가 조작에 협조한 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자유잖아요.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 중에서 범죄자들을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규제부터 해놓고 털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2000년지 주부터 오늘 뭐 박살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뿐만이죠. 그래도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농심 어제 올라오고 오늘 다시 빠졌네. 농심 오늘 4.7%. 최근에 이제 농심 라면 가격 얘기 나오고 하락했다가 다시 좀 어제 대반등을 줬다가 오늘 그대로 빠졌거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보시면 오늘 외국인 농심도 그렇고 삼양 한번 볼까요? 삼양도 오늘 빠졌네요. 어제 잠깐 대반등 줬다가 오늘 다시 빠졌는데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23,000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유경제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자유경제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가격의 결정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기업 활동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신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들을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싹 다 잡겠다라는 얘기구나. 원래는 아니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잡아야 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잡기에는 품도 많이 들고 증거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다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업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데에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여담이나 몇 년 전에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그걸 한 적 있어요. 신규 사업 창업 투자를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내는 그런 이제 정부에서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봐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좋다까지 나왔어요. 공무원 아저씨가 무슨 본부장인가 무슨 과장인가 부장인가. 근데 매출이 있니? 그래서 아니 이거 창업 자금 아니냐? 신규 창업하는 회사에 창업 자금을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매출이 있으면 이미 신규 창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돈을 대여를 해주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그건 신규 창업 작업이 아니죠. 그런 걸 보면서 신규 창업을 하는데 매출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을 뽑는데 신입한테 경력을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오늘 하락이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이것도 외인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이 규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정말 뭐 마이크론 때문에 다 같이 빠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마음에 좀 안 들고 오늘 하락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하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550선에서 길게 잡아도 2500선 정도는 바닥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61선 정도 인근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 일단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계속 그 말씀은 드렸고, 여기서 만약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좋은 게 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싸다는 거예요. 나스닥만큼도 못 갔고, 보시면 이건 다우의 월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볼까요? 키움이라서 월봉 차트 보면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갔죠. 나스닥도 보면은 딱 중요한 자리 동반에 쳐놨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상해만 지금 조금 못 가고 헤매고 있죠.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월봉 보면은 뭐 거의 관계 없어요. 박스피 몇 년 했죠. 조금 올라가는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일 때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받고, 근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글로벌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같이 튀었다가 다 빠지고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다.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가 한 요 정도 구간이죠. 2028년에 한 요 정도 구간. 살짝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가요. 여기 코로나 때잖아요. 똑같이 월봉입니다. 월봉 두 번 딱 찍어주고 쭉 그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것보다 정말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낙폭 주고 다시 반 이상 대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시험도 못 가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특히 니케이가 신고가를 찍는 걸 보면서 빠개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이 외교를 정말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갑질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규제 풀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뜯어갔죠. 그 자세한 것들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유를 뭐라 그럴까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 케바케로, 예를 들면은 제가 불만은 뭐냐면 오히려 라더견이다 혹은 주가 조작이다. 최근에 그런 사태도 있잖아요. 5억 원어치 받고 5억 정도 벌고 애널리스트가 뭐 선행 매매 해가지고 뭐 레포트 쓰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케이스에 걸린 사람들을 박살을 내는 게 낫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크게 해먹고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 돈 쓰면서 떵떵거려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잡힌 사람들을 일벌백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잡히지 않고 정당하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기업할 수 있는 룸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오늘 밀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고, 뭐 추세도 보시면 한참 이거 일봉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봉하고 일본 어디였어? 비교하기도 짜증이 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일봉 지금 이게 니케이거든요. 니케이가 2021년 12월이니까 대충 2021년 12월이죠. 그러면은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케이 흐름하고 2021년 12월,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2월 이 정도입니다. 니케이는 사실 그렇게 빠진 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 빠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코로나 때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대반등 주고 그 다음에 별반 빠진 것도 없는데 신고가 가고, 우리는 보시면 월봉 보면은 빠지기도
만만치 않게 빠졌어요. 보면 월봉 자체가 봉이 하나, 둘, 셋, 세 개 봉이고 여기는 다 대부분 봉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저가 27%까지 빠졌거든요. 마지막 봉이 저가 27%. 이거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입니다. 6%, 3% 보시면은 니케이가 1.9%, 8%가 두 번째 봉이가 좀 더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 봉이 22%, 종가 10%. 우리는 마지막 봉이 27%, 종가 11%.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걸로 따지면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강하게 올라왔고, 우리도 강하게 올라왔고. 차트가 지금 제가 이걸 길게 넣게 하니까 우리가 되게 차이가 나서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늘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튀어 올라가긴 했네요. 근데 빠지기에도 다 빠졌죠. 여기는 보시면은 올라오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여보시면은 이 저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빠지기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빠지기 직전 고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다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머리를 드는 모습이고 여기는 터치도 안 상태에서 바로 들고 양봉이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강하니까 최근 들어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뉴스 규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50에서 2500선 그래도 이 박스권 채널은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왜냐? 우리나라만 개별적인 국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예에서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니케이가 올라가면 우리가 늦게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은 같이 가거든요. 나스닥이 20% 올라가는데 우리는 10%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